처음 집 살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 내가 집을 산다니 어른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뿌듯함과 설레임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잔금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계약하다 뭐 잘못해서 돈 날리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같이 듭니다. 근데 막상 부동산에 가보면 계약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나 일정 정도만 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계약이 처음이라 엄청 불안하실 텐데요. 계약 절차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막연한 불안감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지금부터 집 계약할 때 전체 흐름과 주의사항을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 계약은 크게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생각보다 단순하죠? 가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나 매수자, 매도자 상황에 따라서 가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은 쉽게 말해서 이 집을 제가 살게요.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찜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본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가계약 없이 본계약부터 진행한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중도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중도금을 줄 것인지,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인지는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급매물이거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줌으로써 계약을 함부로 파기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잔금일에는 남은 돈을 모두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전체 흐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실수는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단계별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계약이라고 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냥 걸어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가계약금을 보내면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 의사가 있는 거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집을 봤는데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봤는데 그 집은 조금 별로래요. 저 그냥 계약 안 할래요. 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서 문제가 없는 집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집의 소유자는 맞는지, 근저당은 없는지,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조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때 중개사님이 일단 500만 원이라도 걸어두시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송금을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멈추시고 딱 몇 분만 더 투자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실 같은 사이트에서 주변 시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주변 부동산에도 들러서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하기 전에 특약사항도 미리 협의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금액을 얼마씩 할 건지, 지급일은 언제로 할 건지, 특약사항은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하시고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딱 몇 분만 확인하시면 나중에 수백만 원, 많게는 그 이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을 하셨다면 특약 같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가계약 이후에 추가로 대출이 잡히지는 않았는지, 권리 관계가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계약 날이 편했어요. 미리 협의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잘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계약금 보내고 도장 찍으면 끝이었거든요. 만약에 가계약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때 계약금 보내기 전에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시고 협의가 되면 그걸 문자로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부동산 중개사님이 그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계약서를 써서 계약하는 날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약을 넣을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봤는데 뭔가 고장이 나 있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에 넣으셔야 됩니다. 특약을 넣을 때도 그냥 수리해준다 이런 거보다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수리한다. 예를 들면 잔금일 전까지 보일러를 정상 작동되는 상태로 수리한다.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분쟁이 적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누수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런 뭐 중대하자 특약에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만 특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이 모든 상황과 모든 하자를 100%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중대하자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내가 집을 사기 전부터 있었던 하자다 라는 걸 내가 매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보러 갔을 때부터 하자를 정말 꼼꼼하게 봤고요. 수리가 뭔가 필요하다던가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모셔서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 특약도 넣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하실 텐데요. 특약이 내가 넣고 싶다고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매도인도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조율하는 지혜가 조금 필요합니다. 특약은 혹시 모를 이제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성사시켜서 집을 사는 것과 이런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그 사이의 균형을 좀 맞춰 나가시는 것이 조금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금일에는 생각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 서류도 제출하셔야 되고 심사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보통 1,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사 일정도 잡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집을 한 번 더, 집 상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잔금일은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보통 계약한 일부터 한 2개월, 3개월 뒤로 잡거든요. 그렇게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잡아야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보내기 직전에도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도인이 근저당과 같은 대출이 있다면 그것을 저의 잔금으로 상환을 할 텐데 이럴 경우 그 상환 절차까지 혹은 모두 말소가 잘 되어 있는지 안전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기시는데 그런 경우는 법무사님이 다 확인을 해주실 거고요. 보통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그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잔금을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집 계약은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가계약금은 함부로 송금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랑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세 번째, 본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등기부 등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두 약속보다는 계약서에 확실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잔금일에도 등기부 등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대출과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되어야 안전한 계약입니다.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계약 자체가 좀 무섭고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순서만 알고 계셔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은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휩쓸리면서 끌려다니는 계약이 아니라 내가 하나씩 확인하면서 차분히 진행하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소중한 첫집 안전하게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